요즘 많이 저희가 또 여름 되면은 많이 또 연락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프레온 가스 R22, 네. R22 이게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그쵸. 네. 이 프레온 가스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일리걸로 네. 지정을 하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을 하고 그 전에 10년 전에 2010년에는 1월 1일 이후에는 이 프레온 가스 R22 가스를 쓰는 기기를 생산을 또 중단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를 쓰는 기기가 아직 뭐 그래봤자 11년밖에 안 됐는데 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연락을 받고 또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수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R22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R22가 뭐고 요즘 쓰는 또 R410A라는 이 표현 가스라고 있는데 이 가스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고 이 만약에 R22를 쓰는 프레온 가스를 쓰는 이제 단종이 됐지만 예전에 설치된 201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은 다 이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기계를 쓰는 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실 적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R22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을 금하고 있죠. 오존층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기후 변화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제 개발도상국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화 의무화를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주범 중에 하나죠. 오존층 파괴를 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가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이제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거는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나 뭐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생산되는 기계가 이제 지금 R410A, R410A라는 그 친환경적인 가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R22 가스가 생산은 중단됐지만 지금 아직 이제 많이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하고 이제 리차지를 할 수는 있지만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지금 남아있는 오히려 더 R22가 R410A 가스의 가격만 비교했을 때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죠.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스 이제 차지를 해주고 그 좀 이제 소비자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시죠. 뭐가 이렇게 이제 비싸졌냐. 근데 그건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환경 분담금, 세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R22 사용하는 기계 중에서 이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가 되지만 이제 좀 크게 사용할 만큼 사용했고 고장 날 만큼 고장 나는 것들, 수명이 다한 그런 것들은 계속 수리를 하면서 뭐 조금 얼마 들고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만약에 이런 교체를 하게 된다면 이 교체 비용하고 또 유닛도 이렇게 다시 새로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마다 고쳐 썼을 때와 아니면 이제 유닛을 새로 교체했을 때 그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붙어 있는데요. R22 기계하고 상관없이 이제 기계가 사용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퍼네스. 퍼네스는 이제 공기를 이제 받아다가 이제 넣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힐업. 힐링하고 에어 컨트롤. 다락방이. 그거는 사실 R22니 뭐 R410A니 어떤 뭐 가스라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대신 그 퍼네스 위에 있는 그 증발 코일, 에버포레이션 코일 같은 경우하고 밖에 있는 실외기 콘덴싱 유닛은 R22하고 R410A하고 이제 호환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꼭 이제 교체할 때 같이 바꿔주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퍼네스는 이제 옵션에 따라 네, 예, 같이 뭐, 교환을 하시냐, 아니면 그 에어컨만. 상태, 예, 그 상태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가격은 용량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가격 그리고 또 그 가정집마다 또 건물 구조마다 이렇게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구나.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테크니션을 불러서 견적을 의뢰하고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수명이 다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하면 오히려 가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않나요? 훨씬 예, 경제적이죠. 경제적 왜냐면 네. 뭐 알투투도 가스도 비싸다고 하니 예, 오히려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R22 이 프리온 가스가 이미 단종이 됐고 그래 이제 이게 정부에서 3배나 비싸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이게 누수가 돼서 누수가 아니죠? 리킹, 이게, 예, 네, 예. 리킹이 돼서 다시 리차지를 할 적에 예. 가스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계를 요즘 쓰는 R410A를 쓰는 기계 자체를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예. 네, 보통 수명은 조지아 기준으로는 한 15년에서 한 18년 정도. 예. 일단 보통 한 15년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네. 사장님은 아까 저희가 그 촬영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기존의 R22를 쓰는 기기를 이렇게 대처 가스를 쓰는 또 따로 가스가 있어요. 네, R410A가 아닌 RS44B라고 대처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R22를 다 빼고 가능은 하지만 권장은 드리진 않으신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큰 커머셜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기계가 크고 그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대처를 하지만 보통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경제적이지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냥 아예 기기를 새로 요즘 호환이 되는 R410A라는 가스로 호환이 되는 기기를 바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는 2층 집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실외기 실외기 아닙니다. 실외기 아니고 실외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위 아래층으로 나눠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톤수를 보는데 평균적으로 1톤은 한 500스퀘어핏 정도 커버가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복사열 때문에 2층이 더 지붕 밑에가 훨씬 더 덥기 때문에 2층을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쓰기 때문에 2톤 내지 3,000 스퀘어핏 기준으로 2톤에서 2.5톤 혹은 2톤에 1층을 두고 2층은 뭐 3톤 살짝 큰 사이즈를 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체를 R22 때문에 이제 교체 문의를 많이 받으실 텐데 보통 이렇게 여름 되면은 아까 뭐 최윤석 그 유영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되면은 에어컨 망가지면 정말 이것만큼 짜증나는 거 없어요. 네, 그죠? 네. 조자의 실내가 굉장히 뭐 그 훨씬 더 너무 더워요. 습하고. 생활을 못하죠. 여름에 보통 이 AC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현상이 발생이 됐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프리온 가스가 부족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필터 교환이 안 됐을 때 필터 그 메쉬 그러니까 필터 구멍으로 에어가 신선한 에어가 통과를 해서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에어가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면은 그 에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지근한 바람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원인은 뭐예요? 그건 이제 아까 이제 그 바람을 넣어주는 블로 팬이 있는데 그 팬이 이제 멈췄을 때 이제 바람이 그리고 이제 밖에 콘덴싱 유닛 팬이 멈췄을 때 컴프레셔가 작동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차가운 에어든 따뜻한 에어든 에어를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진단하시는 방법은 일단 필터를 자주 가셨는지 그렇죠. 네, 그걸 한번 보시고 보통 3개월에 한번 예. 3, 4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주는 네. 만약에 이렇게 필터를 3개월 내지 혹은 6개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가셨는데도 이런 현상이 있다 하면은 밖에 팬을 확인을 하시면은 좀 그 아실 것 같아요. 팬 모터가 나가게 되면 그 팬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에 이제 연락을 하실 적에 밖에 팬이 도시는지 안 도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홈 오너분께서 이제 평소에 이 HVAC 관리를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필터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조금 기계를 오래 쓰시고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적을까요? 에어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그 기계화돼 있고 또 안에는 전기 장치로 되어 있고 또 전자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사실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좀 위험한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라든가 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죠. 이제 그동안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첫째는 이제 청결이죠. 필터를 청결. 이제 자주 갈아주고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미니멈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저거 할 때는 에어컨 킬 때 한 번, 히터 킬 때 한 번. 요때는 꼭 갈아주셔야 되고, 그 중간에 한 번씩 이제 갈아주면은 그건 이제 기계의 수명에도 영향이 있지만 본인들과 가족들의 건강에도 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신선한 에어를 이제 순환하게 하고 요새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필터도 스펙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쇼핑이나 이런 거 오더를 하면 3개월에 한 번 딜리버리 해준다거나 6개월에 한 번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스펙에 따라서 기간도 정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좀 이용하면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딜리버리 받으니까 그냥 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기마다 이게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 필터 말고 또 다르게 뭐 관리하는 이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뭐 주변 정리죠.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것들은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 밖에 에어컨 컨덴싱 유닛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나무들이 많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낙엽들. 낙엽들 그리고 이제 잔디 이제 깎다 보면 잔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어느 보면은 그 안에 타닥타닥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지 효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 뭐 낙엽, 뭐 잔디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으면 에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팬에 굉장히 그 열을 진동과 이제 열을 발생해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주의 있게 청소해 주시면은 효율이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 밖에 실외기죠. 실외기 관리하는 게 유튜브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사를 다 풀러서 전기를 차단하고 떼가지고 뭘 뿌려서 그 되게 코일이 약하잖아요. 또 물을 또 세게 뿌리면 안 되고 관리 방법이 있는데 혹시 사장님도 이제 그런 관리도 해주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뭘 뿌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케미칼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용상 이제 주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주의 청소 하고 물로 수돗물로 이제 살살살 압이 없이 압을 막 확 세게 하면 코일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압이 없이 물을 뿌려준 다음에 브러쉬로 살살살살 이제 청소를 해주면 일반 사람들이 청소하기에는 그게 1년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줘도 1년에 한 번씩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오래돼서 꼭 이제 전문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케미칼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이제 안전도구를 사용하고 청소를 하는 굳이 뭐 나사를 풀어서 팬을 걷어낸 다음에 그 안에를 청소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관리를 만약에 한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겉으로 외관으로 그냥 물 청소만 해도 물청소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뭐 이렇게 오래 기계를 오래 경제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히는 저희가 에릭에 좀 더워요.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예. 올라가시죠. 여기 겨울은 따뜻하고. 네. 그래서 에릭에 이렇게 숨어만 계시지 마시고 용도가 제 필터가 있으니까 그 필터를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쉽게 관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밖에 실외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사 플러그 하시다가 또 감전되실 수가 있으니까 큰일납니다. 네,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저희 채널은 또 좋은 것만 이렇게 유익한 것만 정보를 드리는데 유튜브 따라 하시다가 이렇게 감전되시 마시고 그냥 쉽게 간단히 주변에 낙엽 같은 거라든지 잔디 깎으시고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냥 약한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클리닝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가끔 이렇게 테크니션을 연락을 하셔가지고 튠업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튠업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만 받으셔도 기계를 매니팩처에서 말하는 수명보다 더 길게 쓰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AC and Heater, HVAC에 대해서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또 그 외에 또 저희가 생활하시면서 혹은 이렇게 집, 주택이나 아니면 또 용자 전문인이 계시니까 부동산 혹은 용자 또 다른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용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